거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저희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경솔하게 이스라엘에 관한 SNS를 올려가지고 중동 분쟁에 저희가 개입하는 그런 위험한 지금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이 외교나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파를 나눌 게 아니고 국익 중심으로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도혁 대표를 비롯한 국내 인사들이 미국에 가서 혹시 거꾸로 이번에는 이스라엘 편을 강하게 드는 혹은 미국 편을 강하게 드는 그런 경우에는 국익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역풍도 더 심하게 불러올 거예요. 그런 일까지는 절대 나가면 안 된다. 다음 세 번째 씬 공개해 주세요. 네, 어둠 속에 두 남자가 있네요. 이제 오른쪽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고 왼쪽이 김민수 최고위원입니다. 이제 지금 지방선거를 50일도 앞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제 전국을 홍길동처럼 서해번쩍 도해번쩍 하고 있는데 우리 장동혁 대표는 또 이제 지금 미국으로 가서 미국행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보를 찍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시기에 미국을 왜? 라는 이제 의문점들을 뭐 표출해 주시는 국민의힘 당내 인사들도 많이 있는데 또 그 와중에 또 지도부 중에서 김민수 최고만 이렇게 데려갔단 말이에요. 이제 요거는 뭐 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 뭐 외교통으로 분류되는 김대식 의원도 아니고 네. 또 미국통으로 불리는 조정 의원도 아니고 네. 먼저 김민수 최고를 데려갔다는 것 자체가 좀 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아마 장동혁 대표가 김민수 최고한테 의지를 되게 많이 하나. 이게 멘탈적으로 뭔가 의존을 많이 하니까 네. 미국 가는 그 어떤 순간에서도 네. 김민수 최고랑 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려고 데리고 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뛰고 있는 후보들을 지원하는 것도 사실 뭔가 후보들이 고사하고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가는 거는 네. 선거에 대해서 되게 등한시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좀 모를까 네. 이렇게 미국까지 가가지고 네. 이런 메시지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네. 오히려 후보들한테는 악재로 저는 여겨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그 그루터스 의장이라든지 아이사 의원이라든지 만나가지고 네. 뭐 부정선거를 이야기했다는 것처럼 뭔가 좀 메시지가 나오고 네. 있어요.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그게 과연 맞느냐? 음. 그분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두 분의 의원은 관세도 그렇고 비자 문제도 그렇고 미국 우선주의를 가장 선봉했었던 주장했었던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네. 한국만큼은 비자를 좀 더 완화한다든가 네. 관세에 대해서 문제를 공감대를 인식시켜주고 왔다라고 한다면 좀 모를까. 네. 그게 아니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논의한다라는 네. 그냥 그 결과만 가지고 왔다면 네. 본인들이 가져온 업적은 사실 역풍밖에 없겠죠. 네. 네. 우리 또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사이에 또 포르테 피아노님께서 류변호사님 차분하게 패널에 잘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또 2만 원 후원해 주면서 응원을 해주셨네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아까 우리 이 청장 말씀하신 이제 두 공화당 의원 첫 번째 이제 사진 먼저 보실게요. 아이사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렇게 두 분이 만나는 모습인데 오른쪽에 이제 장동혁 대표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데럴 아이사 하원 의원은 미 공화당의 이제 의원인데 13일 날 만났다고 하고 한국에 관심이 많은데 쿠팡 관련된 사태에서 뭐 이제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뭐 이제 뭐 이런 주장을 했던 의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이제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조 그루터스 의장과 함께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되게 이렇게 뭐 밝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내용이죠. 이제 플로리다주 상원 의원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고 이제 공화당 지지층 일각에서 주장해온 부정선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뭐 우편 투표, 미국은 우편 투표라는데 이제 인정 범위를 제한하자 이런 법안을 지지해온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제 이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그루터스 의장의 메시지라면서 vote more, cheat less라는 문장을 같이 올렸는데 뭐 이제 이게 뭐 투표는 더 많이, 부정행위는 더 적게, 뭐 이게 사실상 이제 부정선거의 뉘앙스를 좀 부정선거를 의미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라고도 또 해석이 돼가지고 또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을 동행시킨 이유가 바로 저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역을 돌지 않고 미국 간 것은 한편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지역에 돌면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네. 당비를 써가면서 미국을 가신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그래도 표 차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미국에 가서 그냥 가만히 또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윤호개인 세력에 호소하기 위한 어떤 발판으로 네. 어떤 미국의 주요 공화당 인사들을 만나고 또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윤호개인 세력과 연결성이 더 강한 김민수 최고위원을 함께 가서 그 효과를 더 높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있잖아요. 네. 우리 선거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지만 네. 윤호개인 세력한테 이렇게 호소하는 건 국내 정치 지극히 일부 세력한테 호소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뭐냐면 이번에 저희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경솔하게 SNS 올려서 이스라엘에 관한 SNS를 올려가지고 중동 분쟁에 저희가 개입하는 그런 위험한 지금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비판하고 계시고 걱정스러워 계신데 이 외교나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파를 나눌 게 아니고 국익 중심으로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더 조심스러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야당에서 국내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장도혁 대표 를 비롯한 이 국내 인사들이 미국에 가서 혹시 거꾸로 이번에는 이스라엘 편을 강하게 드는 혹은 미국 편을 강하게 드는 그런 식의 뭔가 국내 정치죠. 그것도 국내 정치에 호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쪽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는 이번엔 또 야당이 중동 분쟁에 개입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국익에 심대한 어떤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역풍도 더 심하게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까지는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은 건드리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옳다 그르다 이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굉장히 냉철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SNS 그 게시물을 우리가 욕하는 거고요. 비판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분별 없이 물론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한적입니다. 외교 관련해서. 하지만 야당 대표가 국내 정치에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정치를 끌어들인다? 그거는 그러면 전쪽 진보 진영에서는 매국한다고 바로 공격 들어올 텐데요.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제발 삼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에 그 사드 배치 때문에 온 나라가 정말 난리일 때 그때 이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중단을 꾸려가지고 중국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왜 정부의 외교는 따로 하고 야당의 외교는 따로 하느냐라고 정말 갖은 비판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했었었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신까지 보내면서 이건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과 정부의 외교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이거는 똑같은 행위를 지금 우리가 보수 정당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하지 말라고 했었던 행위들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뭐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내용이 설사 맞다면 저는 이거 정말 말 그대로 국익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전 간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 좀 삼가하고 자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장 대표가 미국 가서 이제 좀 어떤 방미의 성과를 이제 지적할 만한 걸 내오려면 그래서 좀 중량감 있는 센 사람을 만나서 오는 게 사실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뭐 장 대표가 이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를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제 국무부 장관을 만나는 건지 아니면 백악관의 뭐 유력 인사를 만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알려진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보통 이렇게 방미단 이렇게 하는 국회의원들이 방미를 가고 이런 일정들을 짜는 걸 보니까 되게 어떤 경우에는 되게 뭐 이렇게 급하게 짜가지고 뭐 이렇게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가서 막 현지에서 만들기도 하고 조달하고 막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안 정해졌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근데 뭐 이제 좀 빅샷을 만나지 않고 그냥 좀 이제 돌아오게 되면 사실상 좀 그걸 가서 뭐 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빅샷을 만나도 빅샷 만나서 화보 찍고 오면 뭐 합니까? 뭔가 도움이 되는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야당 대표가 빅샷을 만나서 가져올 수 있는 성과가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애초에 출국할 때부터 해를 끼치지 않으면 다행일 그럴 여행이었다, 방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어저께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 뭐 충격적이면서도 충격적이지 않은 발언이 나온 게 쌍방울 부회장이 사실 부회장이. 리오남 씨 만났고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준 게 맞다. 본인이 직접 방으로 안내를 했고 김성태 회장이 그 돈을 건넸다라고 정말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거든요. 그랬죠. 그러면 당 대표로서 국내에 주둔하면서 그 국내 정치에 대해서 백업하고 지원해줘야 되는 의무가 더 중요한 거지.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약속을 이 선거 목전에 하필 지금 이행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를 잘 선별해야 되는데 장동혁 후보가 좀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야당 입장에서 사실 때리기 정말 좋은 카드잖아요. 이거를 활용해서. 이걸 정말 조작 기소라는 주장을 하려고 만든 국조특위인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에 대해서 그 혐의를 짙게 만드는 그런 지금 주장들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쵸.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건데 미국 가서 지금 사진 찍고. 뭐 무슨 보트 뭐 치들리스요? 그런 게시물을 왜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배현진 이제 의원도 이제 뭐 장동혁, 김민수 두 양반이 표도 없는 미국행을 자체 기획해서 당비로 갔는데 무슨 성과 거둬오는지 보겠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도 뭐 이제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구시장 후보 같은 경우도 아직 정리가 안 됐잖아요.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뭐 장동혁 대표가 보궐선거 출마를 얘기했는데 이준석 위원장은 사실 뭐 이제 재보궐 출마 의사 없다. 나는 부산의 대구시장으로 나가겠다. 뭐 이러면서 막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사실 뭐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장 대표가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일단 장동혁 대표가 보궐선거 공천에 이렇게 뭐 제안하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이제까지 공관이랑 자기는 별개라는 입장 아니었나요? 네. 일단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좀 드러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진숙 전 위원장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죠. 이미 대구시장 후보에 나오려고 돈을 상당히 썼고 선거비용을 상당히 썼고 이런 상황에서 재보궐로 틀기가 만만치 않고 여론조사상 지지율도 사실 선두권에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굳이 재보궐선거로 틀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시 8인 경선으로 복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선출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주호영 부의장 문제도 있고 이준숙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 세 사람 간에 뭔가 새로운 어떤 단일화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런 식의 국면이 펼쳐진 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사태가 떠오르거든요. 이거는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일 처리 자체를 워낙 엉망을 해놨기 때문에 결국 선거에서는 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런 단일화판이 또 한번 열리지 않겠는가. 근데 그게 성사될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지금 당의 지도력과 정치력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통합과 어떤 외연 확장을 위한 정치력이 발휘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그러면 김부겸 전 총리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겠죠. 우리 총장님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2차 비전 토론까지 아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6명 후보들끼리.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8인 경선으로 원복을 시키면 그럼 6명의 후보들이 가처분을 걸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분명히 가처분 걸겠죠. 그럼 또 경랑 속으로 빠질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진숙 위원장은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을 끝내되 본인이 뭔가 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좀 찬찬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마 짐작컨대 국회에 들어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과방위에서 본인이 당했던 그 수모를 겪어 한번 떠올려 보면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뭔가 싸우지 못했다라는 그 무기력함, 무능력함을 이진숙 위원장은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대구든 어디든 배지를 달아도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본인이 대구시장으로서의 뭔가 행정가로서의 입증, 뭔가 그 능력을 입증한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메타인지를 확실하게 하되 당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좀 찬찬하게 고민을 해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다 돼가지고 그 아까 예고해드린 이제 그 민심 Q&A 이제 내용들을 한번 드릴게요. 여의도 신스틸러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이제 직접 답변을 드리는 시간인데 이제 저희가 먼저 류 변호사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남총각님께서 이제 또 10,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했던 질문인데 2024년 2월 3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목련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건 책임 안 지시고 부산으로 가셨나요? 혹시 부산도 서울로 만드시려 하시는 건가요? 라고 또 기인 다니신 것 같은데. 그 총각님이 아까도 그 해주신 총각님 제가 감사하다고 했더니 또 질문. 또 감사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제가 한동훈 대표 본인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나름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당시 선거는 비대위원장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지만 당시 여당으로서 이제 정부와 함께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를 저도 총선배서 특위에 있었거든요. 그걸 누구 한 사람의 책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거기 내부엔 다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한 사람의 책임으로 이렇게 독박 씌우는 거에서는 좀 반대다. 하지만 여전히 비대위원장 총선을 이끌었던 입장에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지기 위해서 비대위원장 사퇴했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그 이후에 이제 당이 그 이후에 이제 계엄도 거치고 탄핵도 거치고 하면서 당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이제 부산에 가서 우리 보수의 텃밭 안방이라고 여겨지는 영남 지역에서 동남풍을 불러일으켜서 보수 재건을 하려고 부산 내려가는 거니까 총각님께서도 무슨 성남총각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윗한 말씀이시네요. 우리 또 이제 이기인 총장님께도 옷바다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동혁 정신 세계 좀 분석해 주세요. 제가요? 전문가시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어쨌든 한동훈 대표와 함께 정치를 하면서 그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대표가 되면서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지지층, 본인을 지금까지 있게 한 그 강성 지지층만 지금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다가는 본인은 어떤 본인의 입신에선 유리할 수 있겠지만 당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극렬 지지층이라는 그 우물 안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일반 국민들, 보편적인 유권자들 속에 그 민심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정신 세계를 분석하는 것은 그 정신과 의사들한테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여의도 신스틸러 오늘의 심사평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평택을로 출마하는 조국 대표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저 이기인 총장님부터 이제 원샷으로 잡히니까 조국 대표님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동탄 모델의 핵심은 3자 구도 극복이지 상대당 불출마가 아닙니다. 유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류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신다면. 평택을이 험지 중에 험지라고요? 구질구질합니다. 제가 부산 사투리 좀 써서 조국 부산 사람 아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사투리 사투리예요? 어디가 사투리야? 어디가 사투리야 지금? 아니야? 요새 부산 좀 많이 이렇게 이제 또 이제 가까워. 방금 충청도였는데. 또 이렇게 충청도 출신 류지아 변호사님 또 부산 사투리까지 써주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휘하고 있습니다.